일러스트레이터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이제 새로 만들기 또는 최근에 사용하셨던 파일들을 열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새로 만들기 문서라고 뜹니다. 여기에는 이제 제가 최근에 사용하였던 그런 스타일들, 그리고 여기에는 모바일, 웹, 인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인쇄 A4를 가장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A4를 먼저 두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사전 설정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또 추가 설정을 하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뜨는데요. 요거를 두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슷비슷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A4 용지를 선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크기가 A4 용지로 선택이 되어 있고, A4 용지는 210mm 곱하기 297mm입니다. 지금 단위가 이렇게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픽셀로 설정되어 있거나 하면은 조금 어려운 숫자가 나올 거예요. 픽셀이랑 포인트는 영상, 배너나 이런 걸 할 때 쓰이긴 하는데, 우선은 밀리미터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단위를 바꿀 수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는 방향.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로로 긴 A4 용지고요. 오른쪽을 눌러주시면은 가로로 긴 A4 용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인쇄 카테고리 안에서 A4 용지를 선택했죠? 그렇기 때문에 색상 모드는 CMYK, 이 CMYK 아닌 RGB 같은 경우에는 웹에서 쓰이고요. CMYK는 우리 인쇄할 때 보시면 잉크가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이제 블랙 그렇게 네 가지 있죠. 그래서 이렇게 CMYK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 같은 경우에는 꼭 설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오늘이 2월 1일이라고 치고 연습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하나의 도화지만 가지고 작업할 거긴 한데 지금 아트보드, 그러니까 대지수가 지금 하나인 상태예요. 그럴 때는 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죠. 그런데 대지수를 1, 2, 3, 4 이렇게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양이랑 이제 간격 같은 것들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4개의 아트보드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간격을 한 10mm로 설정하면 이제 이 아트보드와 아트보드 사이가 10mm, 그리고 이 열이 2개라는 거는 이제 한 줄에 2개씩 들어가겠죠?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지금 그래서 설정한 대로 가로 방향의 A4 용지 4개가 이제 2개씩 해서 배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아트보드는 한번 설정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여기 아트보드, 대지도구 툴이 있는데 이것을 선택하고 지금 첫 번째 것은 놔둔 상태에서 두 번째 거 누르고 딜리트, 세 번째 거 딜리트, 마지막 것도 딜리트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트보드 하나만 남기고 다 지울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새 돼지 보이시나요? 영어로는 이제 뉴 아트보드라고 써 있을 텐데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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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네, 계속해서 똑같은 아트보드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지울게요. 다시 지우고 이번에는 이 아트보드 사이즈 A4였지만 내가 원한다면은 A3로 변경하실 수도 있고 또 자유롭게 아트보드는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돼지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일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닫기를 누르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뜨죠. 아까 파일을 만들었지만 지금 최초 저장이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파일을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장을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서는 특별하게 지금 건드릴 것이 없어요. 저장할 때 옵션은. 대신에 만약에 내가 인쇄소에 맡길 때 가끔 CS3로 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 다른 하위 버전을 여기서 선택할 수 있으니 저장 시에 버전을 여러 가지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제가 꺼버려서 이렇게 됐고, 여기까지 학습을 하셨으면 일단 어떻게 파일을 만드는지는 배우신 거예요. 자, 이제 새로 좀 진짜 실습을 하기 위해서 새로 하나 더 저는 만들겠습니다. 자, 다시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인수에 들어가서 A4 용지, 이번에는 세로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선과 도형이라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 CMYK 색상 확인하시고 만들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A4 용지 하나 사이즈의 아트보드가 나타납니다. 자, 이제 파일까지는 만드셨어요. 여기에다가 바로 선과 도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툴바, 그러니까 도구 모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거는 지금 여기 이 점점점을 눌러서 이렇게 햄버거 바라고 할게요. 이렇게 햄버거 바를 누르면 지금 이 상태는 고급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기본만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을 눌러보겠습니다. 요거는 고급 기본 쓰시는 거는 편하신 대로 하면 돼요. 고급은 이제 모든 기능들이 나오는 거고, 기본은 말 그대로 꼭 필요한 그런 도구들 위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면 첫 번째, 이제 지금은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도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선택을 했을 때 요거 지금 이 제가 네모난 도형을 선택한 거예요. 이제 점과 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선택 도구 말고 이 직접 선택 도구라는 걸 눌러서 요거 하나만 지워보면 이렇게 점과 그 점에 딸려있던 선이 이제 사라지고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렇게 지우면 마찬가지예요. 선택 도구는 하나의 객체를 선택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하나의 객체, 얘도 하나의 객체입니다. 그런데 직접 선택 도구를 한다면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4개의 원이 있는데 제가 요거 하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왜냐면 저는 지금 이 점 하나를 선택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점만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펜 툴을 알려드릴게요. 펜 툴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그냥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점을 하나씩 찍어서 그림을 그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점으로 돌아오면 하나의 객체가 완성됩니다. 예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아마 요거 하나 찍고 하나 찍은 다음에 하나 찍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곡선을 그려 오셨을 거예요. 이 곡선 펜 툴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곡선을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저도 직선 툴을 막 그렇게 잘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곡선 툴을 쓰면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직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하면은 곡선으로 가능하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막 그려보셔도 돼요. 왜냐면 잘못되면은 다시 그냥 컨트롤 Z 눌러가지고 뒤로 가면 되니까. 커맨드 Z 또는 컨트롤 Z가 뒤로 가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은 도형을 그리는 도구인데요. 요거를 꾹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원형, 다각형, 별 모양, 선분이 있습니다. 웬만하면은 사실 사각형, 원형, 선분으로 충분히 다 그릴 수가 있게 되죠. 네모는 렉탱귤러로 되어 있고, 원형은 일립스로 되어 있고, 선분은 아마 라인인지 리니어인지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그리게 되는 거예요. 요거 좀 이따 바로 해볼게요. 자막 같은 경우는 아마 영어로 하시는 분들은 뭐 로렘 ipsum 뭐 이런 식으로 뜨실 거고, 이건 뭐야? 이거는 그냥 저절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텍스트가 자동으로 적혀 있는 그런 건데, 이거는 뭐 옛날 버전이면 또 이렇게 안 뜰 수도 있어요. 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아무튼 텍스트는 그냥 아이고 이렇게 그냥 적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텍스트 툴도 근데 누르면 이제 뭐 세로 문자 도구도 있고
패스상의 문자 도구. 그래서 이렇게 뭐 네모나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패스상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네 사각형을 둘러싼 그런 글자가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네모나게 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색깔이 있다고 칩시다. 제가 요 까만 색깔상을 여기 오른쪽 색상이랑 똑같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스포이드 도구를 누르고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스포이드 툴도 쓸 거고요. 이제 아트보드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이렇게 아트보드를 선택하고 이제 플러스하고 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용도예요. 굉장히 이제 작게 줄여보면 요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대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앞으로도 추가할 게 많은데 한다면 뭐 요쯤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줄였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이제 맥에서 트랙패드 이용하시는 분들은 두 손가락을 이렇게 벌렸다가 다시 좁혀줘 보세요. 쉽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커맨드 플러스,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플러스, 그리고 커맨드 마이너스, 윈도우에서도 컨트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 이제 작업하는 이 인터페이스 자체를 사이즈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네모나게 지금 칠이 되어 있어요. 요것을 이제 칠, 영어로는 fill로 되어 있을 거고, 이제 이 선에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까요? 요렇게 테두리가 생기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는 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영어 버전에서는 스트로크로 나와 있을 겁니다. fill, stroke, 그리고 요걸 반대로 뒤집으면은, 아이고, 선택이 안 됐네. 반대로 뒤집으면은 안에 칠해진 색깔과 테두리가 바뀐다는 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정도면은 도구에 대한 이해가 끝났고, 이제 윈도우에 대한 설명도 하면은 좋을 텐데, 그냥 하면서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너무 앞에 설명이 길어지니까 그냥 실제로 해보면서 하겠습니다. 선을 그리고 도형을 그려보고 마지막으로는 문자를 써볼 거예요. 먼저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꾹 누르고 선분 도구를 선택합니다. 요걸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냥 그릴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안 보이는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 여기가 다 없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아무 색깔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는 색깔은 아무거나 상관없는데 여기 이제 스트로크, 여기 테두리 부분에 이제 컬러가 들어가게끔 해주세요. 선분을 마구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드래그, 선택하고 드래그. 마음껏 그려보세요. 선택하고 드래그, 선택하고 드래그. 이제 어느 정도 다 그렸으면 이제 다시 선택 도구를 눌러주고 전체 지워줄게요. 전체 싹 드래그해서 지워주시면 돼요. 다 하셨죠? 자, 이제 선분 도구를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선분 도구 옵션이 나타납니다. 길이는 여기에 나온 대로 해볼게요. 100mm 그리고 각도는 0으로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짜잔 이렇게 100mm짜리 선문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선을 그려볼 거예요. 이제 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더블 클릭. 자, 다 되어 있습니다. 확인 누르면 두 번째 선 생겼죠? 얘는 이제 스트로크를 5포인트, 두께가 있는 선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걸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를 보셔도 되고, 이게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획이라는 여기 이렇게 얇은 선, 중앙선, 좀 두꺼운 선 보이시나요? 그게 만약에 안 보이신다면은 윈도우에서 획을 누르셔도 되고요. 윈도우 맨 위에 상단에 윈도우에서 획을 찾으셔도 되고 위에서 보셔도 되고 옆에서 봐도 됩니다. 아마도 찾으셨겠죠? 자, 이제 해볼게요. 두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5포인트. 지금 여기랑 여기 똑같게 변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상관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잘 보이시는 대로 찾아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껍게 5포인트짜리를 완성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70mm짜리 그리고 스트로크는 7포인트짜리 둥근 캡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걸 더블 클릭해서 새로 만들지 않고 이것을 지금 이 두 번째 선분 선택한 상태에서 맥은 옵션, 윈도우는 Alt를 눌러주세요. 눌렀습니다. 옵션 누른 상태예요. 손 떼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하나 내립니다. 자, 이제 손 떼세요. 마우스도 키보드도 다 떼세요. 그러면 지금 똑같은 선이 이제 하나가 더 나왔어요. 우리가 컨트롤 C, 커맨드 C, 그 다음에 커맨드 V,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할 수도 있지만 옵션이나 Alt를 이용해서 누르고 내리고 그 다음에 또 누르고 내리고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쉽게 복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렸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선 만들겠습니다. 100mm란 말이죠. 근데 우린 70mm를 만들어야 돼요. 이랬을 때는 어디로 가느냐? 변형으로 갑니다. 변형 패널로 가면 지금 폭이 100이라고 나와 있죠? 이 친구를 70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이렇게 바뀌고 아니신 분들은 요거를 이렇게 줄여도 돼요. 근데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사실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 변형에서는 70으로 해주시면 좋겠죠? 지금은 요게 비율이 좀 줄어듦에 따라서 이제 획도 움직였는데 우리는 스트로크 7포인트로 갈 거니까 6, 7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 선분을 또 어떻게 변형을 할 거냐면 여기 조금 깨졌는데 그 끝이 둥근 선분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는 어딜 가면 있느냐 하면 여기 획을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또 오른쪽에도 있습니다. 여기 단면, 가운데 둥근 단면 보이시나요? 여기서 보시는 분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둥근 단면이 있습니다. 눌러줄게요.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 끝이 되게 둥그러졌죠. 이게 바로 70mm 스트로크 7포인트 둥근 캡까지 마친 겁니다. 이제 4번은 혼자 만들어 보세요. 90도 회전하기 직전까지 한번 만들어 보세요. 30mm의 스트로크 10포인트의 둥근 캡짜리 선분 3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복사 붙여넣기 하는 법, 커맨드 C, 커맨드 V 하셔도 괜찮지만 옵션 눌러서, Alt 눌러서 이렇게 내리는 것도 알려드렸고 아니면은 내가 그냥 똑같이 여기 선분 도구 누른 다음에 더블 클릭해서 계속 만들어도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하셨다는 전제 하에 이어나가 볼게요. 자, 요 친구를 이제 우리가 어, 이런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요거를 그냥 냅다 이 표시가 나타나면 이렇게 돌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도 정확하게 돌려질 때도 있긴 한데 저는 이것 역시 변형을 이용하겠습니다. 변형에 가시면 여기 회전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요거를 90도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이제 딱 붙여야겠죠? 지금 여기 교차 영역이라고 가이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가면은 딱 정확하게 알맞게 잘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밑에도 선택하고 자 옮겨 볼게요. 조심스럽게. 조심스러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교차 영역에 딱 알맞게 들어왔죠? 그러면 지금 똑같은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 하셨나요? 네, 잘 하셨습니다. 선 그리기는 우리 끝났다고 치고 도형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요거 싹 다 이제 드래그해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지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하다 보면 아이 뭐야 이거를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은 그냥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사각형을 먼저 그려볼게요. 선분도 마찬가지로 사각형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사각형 어떻게 만들 거냐 옵션이 뜨게 되죠. 저는 30mm 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30mm짜리 사각형이 완성이 됩니다. 또 다르게 만들어 볼까요? 사각형도 이렇게 사각형 도구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마구 드래그 해보세요. 막 생깁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다 직사각형들이죠. 정사각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사각형 도구 선택합니다. 쉬프트를 눌러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30.31mm 29.95짜리 만들게요. 그냥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게요.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쉬프트 누르고 드래그. 해보셨나요? 네, 이렇게 정사각형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사각형 또 바꿔주고 싶으면 여기 30mm. 왜 여기 위에만 했냐면 30mm로 하면 여기 이렇게 어, 고리라고 해야 되나? 사슬고리가 되어 있으면 여기를 바꾸면 높이 값도 바뀌고요. 높이를 바꾸면 폭값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정사각형 만드셨으면 끝입니다. 이제는 둥근 사각형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60 곱하기 30짜리를 만들게요. 더블 클릭하시고 60, 30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칠한 사각형으로 만들게요. 지금 이렇게 저처럼 되어 있으신 분들은 칠과 선 교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그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여기 동그라미 갖다 대니까 마우스 끄트머리에 이렇게 꼬랑지가 아니라 이거 뭐야? 둥글게 뭔가 표시가 됐죠? 이거를 누르고 당겨볼게요. 누르고 드래그 이렇게 가운데란다. 이렇게 모퉁이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이제 끝까지 당기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원이 앞뒤로 붙어있는 그런 느낌. 얘를 다시 선택해서 이렇게 풀어주면 다시 모퉁이가 좀 덜한 그런 사각형으로 변하게 되고 지금 여기 R.3.1 뭐 이런 식으로 보이실 텐데 이게 아마 레디어스? 그래서 모퉁이의 그런 둥근 정도를 말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고치고 싶으시다면 모양으로 들어가셔서 왼쪽 위,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지금은 똑같이 이제 3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원한다면 이 모양에서 이 사슬을 해제하시고 예를 들어서 저는 15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볼게요. 모퉁이를. 네, 그럼 이런 모양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이거 지우고 다시 마저 하던 대로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60에 30짜리 만들어 주시고 모퉁이는 우리 그러면 모퉁이는 5 합시다. 5. 그래서 5mm짜리 모퉁이를 만들어 줍니다. 상태에서 색깔은 여기 보이시나요? 7 여기를 더블 클릭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색상 선택해서 여기서 자유롭게 원하는 색상 왔다 갔다 하면서 선택해 주셔도 되고 저를 따라 하실 분들은 색상 견본에 들어가셔서 여기 CMYK 자호응을 선택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둥근 사각형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이제 원을 그려볼게요. 똑같이 원형 도구 들어가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원을 그리는지 아시죠? 이렇게 하면 마구잡이로 타원이 탄생한다. 그런데 내가 쉬프트를 누르고 그리면 이렇게 정원이 탄생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이거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깐 멈추고 한번 해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저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15mm짜리 원을 하나 그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 쉬프트하고 그냥 그렸어요. 여기서 그냥 15로 눌러줄게요. 그런데 안에는 7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하나는 7이 된 걸로 그리고 하나 더 그려야겠죠? 얘는 사슬 묶어주고 40,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해서, 이거 하는 방법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지각색이에요. 편하신 대로 하면 되고, 요거를 결론적으로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전 뒤집어 봅니다. 얘를 이렇게 가운데 표시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옮기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옮기시는 거 가능하고, 지금 하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긴 한데, 혹시 이렇게 1차원적으로 옮겨서 맞춰야 돼요? 이거 그냥 알아서 맞춰지는 거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세 개가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요거 세 개만 이렇게 드래그를 할게요. 정렬로 가서 지금 정렬 대상이 선택 항목의 정렬인지 확인을 합니다. 지금 여기 선택 항목에 정렬을 하겠다는 거예요. 선택한 항목끼리 정 가운데로 왔으면 좋겠죠? 그러면 가로 가운데로 정렬, 가로 가운데 정렬됐어요. 세로 가운데 정렬 하면은 이렇게 완벽하게 정렬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좀 뭐야 헷갈리게 라고 하시는 분들은 패스하셔도 돼요. 좀 이따 다시 나올 거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도형 그리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또 집어주시고요. 마지막 기초, 텍스트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자 도구 선택하고 아트보드를 클릭, 대지를 클릭하고 오늘의 실습 재밌다 이렇게 대충 한번 써볼까요? 요거를 이제 제가 일단 임의로 좀 크게 늘릴게요. 얘는 또 쉬프트하고 마찬가지로 드래그 해줬습니다. 문자로 들어가서 지금 어도비 명조로 되어 있죠? 저는 지마켓 센스를 최근에 많이 쓰기 때문에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요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요 문자를 여기 G마켓 센스 폰트 종류를 선택한 다음에는 라이트, 미디움, 볼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여기 지금 보이는 거는 글자 크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48포인트 잘 보이시라고 해두었고, 요거 같은 경우는 행간입니다. 지금 괄호 쳐진 거는 자동으로 설정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실습 재밌다 이렇게 해둘게요. 그러면 요거 행간을 이렇게 7포인트 굉장히 겹쳐있죠. 이렇게 70이 하면 더 늘어나 있고 자동으로 하면 이렇게 조금 알맞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꼭 자동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언제든지 행간을 변경하실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 요거는 이렇게 세로 글씨 폰트 자체를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고 늘리고 또 줄이는 건데, 이거는 웬만하면 사용할 일이 없지 않을까 싶네요. 왜냐면 폰트가 다 디자인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안 만지셨으면 좋겠고, 대신에 이렇게 자간을 또 설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간, 너무 이게 좁다, 아니면 너무 넓다, 지금.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벌렸다가 좁혔다가 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실습 곱하기 별. 별은 너무 티가 안 나는데? 자, 요거를 첨자로 올려볼게요. 위첨자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밑줄도 이렇게 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밑줄은 내가 이렇게 하기가 싫으면 아까 배우신 것처럼
얘는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되겠죠? 문자에 대한 거는 다 배우신 거예요. 아무튼 이 선과 도형은 이제 끄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포스터를 아예 하나 새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보니까 새롭죠? 인쇄 A4로 들어가서 0201 날짜 적고 포스터 실습 이렇게 적어볼게요. 지금도 세로 방향으로 만들 거고요. 만들기 눌러줍니다. 짜잔 이렇게 켜졌고 아시죠? 만들었으면 저장을 한번 눌러야 한다는 사실. 저장해주시고 네, 저장됐어요. 일러스트 01 포스터라고 써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게 제가 만든 이미지인데 요거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 플러스 뜰 때 이렇게 딱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가져왔으면 조금 위치만 조금 이렇게 옆으로 보낼게요. 그리고 요 액박은 뜨는 거는 지금은 상관없어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이 X박스 보기 싫으니까 포함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함 생겼고 이 포스터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새롭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할 일은 A4 사이즈의 대지를 만드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파일 만들 때 이미 했고요. 두 번째, 대지 사이즈의 배경을 만들고 칠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건 도화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색깔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칠을 해주고 싶다면 이 대지 사이즈의 사각형을 이렇게 새로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색깔을 이런 식으로 입혀야 이 친구가 색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배경색은 뭘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 이 회색을 하고 싶어가지고 스포이드 도구를 누르고 여기 이 배경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똑같이 변경이 됐죠? 자, 이제 세 번째로 할 일은 선과 도형을 그리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친구는 이 친구는 150mm, 작은 친구는 80mm, 그리고 선 길이는 200mm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획은 5포인트 줬는데 편하실 대로 하시고 직접 해보실 분은 멈추고 해보셔도 되고 아니신 분은 따라와 주세요. 자, 원을 만듭니다. 원 마찬가지로 150짜리 할 건데 너비가 지금 40이죠? 150으로 바꿔줄게요. 자, 확인. 스포이드 눌러서 파란색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럼 배치는 지금은 일단 편한데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80짜리 하나 만들고 요거는 흰색으로 여기 끝까지 F가 6개가 나올 때가 진짜 흰색입니다. 이런 거는 흰색이 아니에요. 속지 마시고 끝까지 올려주셔서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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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여기 교차 영역 뜰 때쯤에서 배치해줍니다. 그리고 선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선 누르고 더블 클릭 200 그리고 90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뜨니까 여기다가 흰색 만들어주고 아니다 흰색 아니지? 다시 파란색 눌러주고 뒤집어요. 뒤집은 다음에 1, 2, 3, 4, 5 두껍게 됐죠? 그 다음에 위치는 이제 편하신 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뭐 이 정도로 할까요?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글씨는 텍스트 도구 누르고 2021
글씨체 뭘로 할까요? 일단 저는 지마켓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마켓 센스는 많이 쓰이니까 다운받아 두셔도 좋을 거예요. 글꼴 크기, 글꼴 크기. 냅다 키워볼게요. 120 너무 큰가? 그러면 108.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옮겨줍니다. 좀 당길까요? 나쁘진 않은데? 자, 그리고 여기는 그냥 제가 그냥 다이어리에 앞에 표지 있길래 아무거나 붙였는데 오늘은 뭐 제 유튜브 채널명을 써볼게요. 자, 요거는 볼드 말고 라이트로 바꿔주고 36으로 해볼까? 얘도 너무 크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완성이에요. 포스터라기에는 조금 허접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선과 도형 그리고 문자 이 기초를 가지고도 충분히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은 하나의 챕터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오늘은 마무리 지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